아르헨티나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남미 국가입니다. 전기톱을 든 트럼프로 불리는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급진적인 개혁을 단행하면서 이 나라의 경제가 어디로 향하는지 관심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아르헨티나의 경제 전문가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마틴 레드라도 전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총재는 밀레이 대통령의 행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제학자 중 한 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매일경제가 레드라도 전 총재와 나눈 인터뷰 내용을 공유합니다. 우선 레드라도라는 인물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립니다. 그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총재로 재직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공정책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은 그는 졸업 후 살로몬 브라더스 등 월스트리트에서 또 브리티시 에어웨이, 브리티시 가스 등 글로벌 기업에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크리스티나 키르치네르 전 아르헨티나 대통령에 의해 중앙은행 총재로 지명됐습니다. 재직 중 그는 저평가된 아르헨티나 페소를 유지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도왔고 외환 보유고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그와 키르치네르 대통령이 정면 충돌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 시기 아르헨티나 정부는 공공지출과 외채를 감당하기 위해 자금 조달 방안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2008년부터 국민연금에서 돈을 빼쓰기 시작했고 그걸로도 부족하자 외환 보유고를 활용해 이를 충당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레드라도 전 총재는 이에 정면 반박했고 그 결과 총재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아르헨티나 경제는 지난해 12월 밀레이 대통령 취임 이후 엄청난 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는 중입니다. 밀레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공무원이 지나치게 많다며 공공부문 일자리 감축을 추진했고 현재까지 수천 개의 공공 일자리를 없앴습니다. 정부가 진행 중이던 인프라 구축 공사 등의 약 90%를 중단하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건설 부문은 위축됐죠. 지난 1분기에는 인플레를 부추긴다며 화폐 발행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아르헨티나는 16년 만에 재정흑자 기록, 지급준비금, 외환보유고를 확충 등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빈곤율이 60%까지 치솟는 등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레드라도 전 총리는 밀레이 대통령의 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밀레이 대통령은 재정 적자 5%를 한 달 만에 줄였다. 강력한 예산 삭감, 지출 축소, 지방으로의 자금 이전 중단 등을 통해 달성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10년간 아르헨티나가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 능력 이상의 지출로 인한 부채 증가 때문이라며 밀레이 대통령만큼 재정 규율 확립에 헌신적인 사람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바라보는 아르헨티나 경제의 미래는 어떨까요? 그는 다른 개혁으로도 변화가 이어져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가장 필요한 개혁은 우선 세금 개혁입니다. 레드라도 전 총재는 세금 종류를 줄이고 세율을 낮추며 세원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금 간소화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지하경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며 라틴 아메리카 전체의 문제는 지하경제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아르헨티나 경제의 약 35%가 지하경제에 속해 있으며 이는 소득세를 내지 않는 노동자나 기업들이 많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주로 현금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필요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수출 개혁입니다. 아르헨티나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나가고 새로운 부가가치 사슬과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개혁은 노동개혁입니다. 레드라도 전 총재는 아르헨티나의 현재 노동시장을 노동조합이 매우 강하며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같은 환경은 기업들이 새 직원을 고용하기 어렵게 하고 지하경제를 통해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을 선호하게 만든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는 1970년대에 만들어진 노동법을 현대화하고 기술 변화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페루, 멕시코, 브라질 등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겪고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레드라도 전 총재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주요 국가의 중앙은행을 이끈 경제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 경기가 동시에 둔화될 조짐이 보이면서 글로벌 경기가 침체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 레드라도 전 총재는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금융위기는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시작됐고 기본적으로 모기지 채권이 규제 없이 운영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현재 위기가 주요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 경로를 명확히 제시한다면 불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연방준비제도가 주요 거시경제 변수의 경로를 명확히 제시하면서 경제정책을 수립한다면 민간 부문이 이에 맞춰 조정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경착륙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미국, 중국 같은 강대국과 다른 국가들의 경제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는 1995년 멕시코와 1997년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한 금융위기 이후 신흥시장에서 중요한 교훈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재정 적자나 경상수지 적자가 있는 국가들은 취약할 수 있다. 이런 나라들은 위기 상황 시 자본이 빠져나갈 수 있으므로 중앙은행이 충분한 준비금을 가지고 경기 순환에 대응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레드라도 전 총재는 현재 밀레이 대통령의 행보에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세금, 무역, 노동개혁으로 지금의 개혁이 번져야 한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현재는 빈곤율 폭등이라는 부작용이 동반됐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꾸준히 정책을 이어가야 한다는 말이죠. 또 세계 경제에 대해서도 연준이 뚜렷한 시그널을 보내면서 인플레이션에 대응한다면 시장의 불안감은 줄어들 것이고 경착륙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레드라도 전 총재는 오는 9월 인천 영종도에서 열리는 세계지식 포럼에 참석해 중국, 유럽의 글로벌 경제 전문가들과 해안을 공유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세계지식 포럼에 참석 신청을 하셨다면 그의 강연을 놓치지 마세요. 오픈 세션은 별도 참가비 없이 사전 신청 후 QR코드를 발급받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